안녕하십니까. 안전보건 표준 매뉴얼 설명을 진행하게 된 노무법인 이평의 손경현 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서는 안전보건 표준 매뉴얼 작성 방법 및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배부받으신 안전보건 표준 매뉴얼을 보시면 가장 앞에 밑줄이 꺼 있습니다. 거기에 개별 업체의 이름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름을 쓰시면 이 안전보건 표준 매뉴얼이 개별 선사의 하나의 매뉴얼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매뉴얼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 이력에 대한 부분입니다. 만약에 이 매뉴얼이 법령 개정 등으로 개정되었을 때에는 이곳에서 개정 번호 등을 개정 일자와 개정 항목 등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행점검 목록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사업주에게 요구하고 있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에 관한 사항들입니다. 1번부터 8번까지 나열이 되어 있고요. 1번부터 보시면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 방침을 설정할 것입니다. 이 부분을 보시면 점검 기간은 반기 1회 이상이시고 근거는 중처법 시행령 제4조 제1호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이 매뉴얼 3-1-1에 되어 있다라는 표시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에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 위험 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 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 절차에 따라 유해 요인을 확인하고 개선에 이르는 점검 내용입니다. 이 부분도 반기 1회 이상 시행하시면 되고요. 이 관련 내용은 매뉴얼 4-5-1에 그 내용이 들어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업주의 의무사항을 이 매뉴얼의 각 항목에서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을 점검하시고자 할 때는 해당 매뉴얼의 표지로 가셔서 그 내용을 확인하시고 운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산업안전보건법에 관한 이행점검 목록입니다. 그래서 20톤 미만 어선의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내용도 일부 적용되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각가지 사항들에 대해서도 이 매뉴얼에서 각 페이지에 따라서 적용하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27번까지 계속적으로 나열되어 있고 매뉴얼에 반영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차를 보시면 제1장 총칙, 제2장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관리 조직과 그 직무, 그리고 제3장 안전보건 목표 및 경영 방침 설정, 제4장 유해 위험 요인 확인 및 개선, 제5장 안전보건 관련 예산 편성 및 집행, 제6장 안전보건 관리 담당 부서 등의 업무 수행 평가, 그리고 제7장 종사자의 의견 청취, 제8장 중대재해 대응 절차 수립 및 이행 점검, 그리고 제9장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 그리고 제10장 행정기관의 개선, 시정 등의 명령에 대한 이행, 그리고 제11장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관한 관리 조치, 그리고 제12장 안전작업 수칙 및 점검, 그리고 제13장 선내 보건 관리 조치, 그리고 제14장 안전보건교육,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15장 기록 및 보관에 관한 사항을 목차로 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략히 제1장 총칙에 대한 내용을 보시면 첫 번째 목적을 보시면 이 매뉴얼은 근해업, 연안업, 구획업, 그리고 어획물, 운반업 등 정치망업의 경영하고자 하는 사업주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에 정하고 있는 안전보건 조치 의무의 이행과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라고 그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매뉴얼의 각 장들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업주의 의무사항들을 하나하나 반영해서 그 내용을 수행을 했을 때는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안전보건관리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적용 범위와 용어의 정의는 안의 내용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2장에 관한 부분입니다.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관리 조직과 그 직무입니다. 이 장에서는
우리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관리 조직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살펴보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누가 경영 책임자인지, 그리고 누가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인지, 그리고 어선에 있어서는 선장 또는 기관장 중에 누가 관리 감독자인지, 안전 담당자인지 등등 법에서 정하고 있는 조직의 관리를 누가 맡을 건지를 조직도에 남기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경영 책임자, 그리고 안전보건 관리 담당 부서장, 그리고 3번 안전보건 담당자, 그리고 4번 어선의 안전 담당자 등은 각 항목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 요건을 갖춘 자를 정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어선의 안전 담당자의 자격을 보시면 회사는 어선 내 안전보건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안전 담당자 또는 관리 감독자를 임명하여야 됩니다. 총 톤수 20톤 이상 어선으로 선원이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기관장 또는 2년 이상 승선 근무한 경험이 있는 기관사 중에서 안전 담당자를 임명하여야 하고요. 그 밖의 경우에는 선장을 안전 담당자로 임명하시면 됩니다. 이어서 총 톤수 20톤 미만의 어선의 경우에는 선장을 관리감독자로 임명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직의 내용과 업무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안전보건관리 조직도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요. 저희가 별지로 나눠드린 조직도 내용을 보시면 회사 체제 내에서는 경영 책임자, 그리고 안전보건관리 담당 부서장, 그리고 안전 담당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전보건 팀원식으로 조직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래에 있는 개인사업주 체제에서는 경영 책임자, 그리고 어선의 안전 담당자와 마지막으로 안전보건 팀원, 즉 종사자가 세 가지의 하나의 조직을 이루게 됩니다. 저희가 예시로 나눠드린 부분을 확인하셔서 그 각 업의 특성에 맞게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경영 책임자의 성명 홍길동이라고 써주시면 되고요. 그 밑에 안전보건관리 담당 부서장의 부서장 또는 사무장과 같은 이런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분을 김부장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아래에는 어선의 안전 담당자를 써주시면 되는데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기관장 또는 선장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아래에 있는 안전보건팀원에는 종사자 중에서도 리더로 할 수 있는 선원분들 중에 대표자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 그 역할을 맡으신 분들의 주요 업무를 아래의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설명드리는 것은 개인사업주 체제입니다. 그래서 앞서 회사 체제와 비교해서 총괄 책임자가 빠지는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고, 경영 책임자와 그리고 안전 담당자, 마지막 안전보건 팀원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성 유의사항을 꼭 참고하셔서 각 선사의 특성을 반영해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제3장이고요. 안전보건 목표 및 경영 방침 설정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회사가 안전보건을 최우선시한다는 경영 방침을 설정하고 그러한 부분들을 근로자, 즉 어선원 분들에게 게시를 하고 알리는 절차가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갖춰두셔야 되는 것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안전보건 목표 및 경영 방침에 관한 서류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안에를 읽어보시고 다음 장에 있는 예시 화면을 활용하셔서 가장 중간에 있는 업체 이름명을 기입하시고 중간에 날짜,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있는 업체명과 사인을 하시면서 보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작성 이후 선박에 반드시 선원들이 볼 수 있게 게시해 두고 볼 수 있게 설명을 해 주어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게시된 상태를 사진으로 확보해서 두거나 증빙으로 두시면 우리가 이러한 목표와 경영 방침을 선박에 게시하고 있다라는 증빙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는 것은 안전보건활동 세부 추진 계획서입니다. 이 부분은 필수사항은 아니지만 안전보건 활동을 좀 더 세부적으로 구성하고자 하는 업체에서는 이 부분을 활용하셔서 연간 안전보건 활동 계획서를 작성하시고 이에 따라서
업무를 수행하신다면 좀 더 체계적인 안전보건 활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양식을 제공드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시화면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목표 및 경량 방침 수리에 대해서 점검을 반기별로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위에 보시면 반기 1회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상반기 또는 하반기에 이 점검표의 내용에 따라서 우리가 목표와 경량 방침을 잘 설정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평가를 하셔서 미흡, 보통, 양호에 동그라미로 해주시면 되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장에 있는 예시화면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다 잘 되고 있다라고 하면 양호에 동그라미를 해주시고 가장 위에 점검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점검 일자가 언제인지를 하시고 최종적으로 경영 책임자의 사인이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제4장 유해 위험 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하는 절차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일명 말하는 위험성 평가에 관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지침서에서 말하고 있는 위험성 평가는 저희가 임의적으로 작성한 것이 아닌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위험성 평가 방법, 절차, 구성에 관한 부분을 그대로 저희가 업 현실에 맞게 각색을 해서 수정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절차와 방법에 관한 부분은 그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부분이 그대로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위험성 평가를 실제 해서 위험 요인을 분석하는 방법만 어선에 맞게 수정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침의 내용에 따라서 우리가 위험성 평가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만들어 두셔야 되는 서식들을 보시면 첫 번째, 위험성 평가 실시 규정입니다. 그래서 이 규정을 작성해 주시는데 밑에 보시면 위험성 평가 조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직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안전보건관리 조직도로 가름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고 제3조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조직도를 만드셔도 되고 아니면 기존의 안전보건관리 조직도를 가름해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은 앞선 내용을 그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용노동부에서 요구하고 있는 매트릭스 방법에 따라서 위험성을 측정하였고요. 그리고 중대성과 강도에 대한 부분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에 따라서 중요도를 정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희가 남겨야 되는 서식들은 첫 번째, 위험성 평가 회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위험성 평가를 시행하실 때 회의를 진행하셨다고 하면 이 양식에 따라서 시행 일시, 장소, 그리고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등을 남겨주시고 아래에 참석자 명단에 경영 책임자 또는 안전 담당자 또는 어선원의 이름과 서명을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시 화면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일시, 장소, 그리고 서명을 예시와 같이 활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위험성 평가 교육 결과에 대한 서식입니다. 이 부분도 위험성 평가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하고 교육이 이루어졌다면 이 서식에 따라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동일하게 예시화면을 확인하셔서 예시화면에 있는 것처럼 일시, 장소, 그리고 강사는 누가 있는지 그리고 참석은 누가 있는지를 예시와 같이 남겨주시고 증빙으로 들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험성 평가 실시 알림에 대한 서식입니다. 만약에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실 때 이런 증빙을 남기셔가지고 증빙을 가지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시 화면을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험성 평가 실시 결과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 양식은 필수 작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위험성 평가는 반드시 반기 1회 이상 시행하셔야 되고 그 결과를 반드시 증빙으로 남겨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시 내용을 보시면 일시와 장소 그리고 참석한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반드시 선원을 함께 참석시켜서 위험성 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위험성 평가를 한다는 것이 어떤 결과를 남겨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첫 번째, 안전보건 관련 위험 정보라는 이 서식을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시면 예시에서 선박 정비 관련 기간 중 주기간 또는 발전기에 위험 요인이 있다 또는 어로 솔비에 위험이 있다라는 부분이 기재가 되는 것이고요.
이어서 출항 준비, 그리고 출항, 그리고 조업 중, 그리고 어획물 양육 등등과 같이 각 조업 과정에 따라서 발생할 수 있는 기계 설비라든지 유해 위험 요인이 그대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표준적으로 제공을 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과정 중에서 각자의 선박에 맞는 위험 요인이 있다면 그 부분을 발췌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일하다고 하시면 그대로 예시화면에 있는 것처럼 쓰시고 이 자료를 증빙으로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이러한 유해하고 위험한 요인을 분류를 해 주셔야 되는데요. 이 부분도 예시화면과 같이 우리의 그 조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요인들이 어떤 요인에 해당하는지 분류를 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색칠로 드린 바와 같이 끼임제 또는 떨어짐제, 그리고 맞음제, 그리고 사람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인지를 하나씩 읽어보시고 선박에 맞게 체킹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서류도 위험성 평가에 대한 결과물이기 때문에 반드시 체킹 후에 보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험성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선박의 위험 요인이 위험성이 고, 중, 저중 어디에 해당이 되는지, 그리고 이러한 위험 요인을 없애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적어주시는 부분입니다. 충분히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예시화면을 보시면 조금 이해가 빨라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시면 첫 번째 위험 요인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쓰시고 그 위험 요인의 중대성이 고, 중, 저 중에 어디에 해당한다라고 체킹을 해주시고 옆에 있는 개선 대책으로 정리정돈 또는 작업 안전 수칙, 그리고 작업 교육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개선 대책을 세워서 수행을 했다라고 예시에 있는 것을 활용해서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연근의 업종마다 사고가 다르기 때문에 그 사고의 내용을 분석하여 만든 저희 표준 매뉴얼에 따라서 내용을 확인하시고 복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점은 개선 예정일이라든지 개선 완료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경영 책임자 또는 안전 담당자의 서명이 들어가야 이 위험 요인을 결정적으로 경영 책임자가 확인하고 개선했다라는 입증 자료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안전보건 관련 예산 편성 및 집행에 관한 부분입니다. 앞서 설명드렸지만 우리 회사에서 얼마나 안전보건에 관련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고 입증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남겨주셔야 되는 부분은 첫 번째, 2024년 안전보건 예산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전보건에 얼마의 예산을 편성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이고요. 이 부분도 이 예시 화면을 보시면 예산 항목으로 안전보건 관련, 그리고 시행기간은 24년 1월 1일부터 24년 12월 31일까지 1년이고 총 필요 예산은 1,400만 원이라는 저희가 예시를 들어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각 선사마다 선박에 들어가는 안전 비용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예시를 들어 놓은 것이고요. 각 선박에 맞게 기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장화 또는 어로 장비 또는 선박의 수리와 관련된 내용들을 다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선박에 대한 수리라는 것은 선박 검사 또는 정기적인 검사에서 나왔던 선박의 위험성을 없애는 부분이기 때문에 선박의 수리는 곧 위험성을 제거하는 결과를 얻기 때문에 그러한 비용이 다 포함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인력 및 설비에 얼마, 그리고 안전 분야에 저희가 선박 설비에 들어가는 비용이 1,000만 원이다 라고 하시면 그 1,000만 원을 기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남기셔야 되는 것은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그래서 각 연도별로 얼마의 예산을 책정을 했고 실제 얼마를 집행했는지에 대한 간략한 기재를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성도 예시화면과 같이 얼마, 그리고 전년 2월이 얼마, 그리고 실제 사용한 금액이 얼마,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래서 예산의 현재액이 얼마다라고 남겨주시고 그 증빙으로서 실제 썼던 선박 관리, 수리에 관련된 비용들을 증빙으로 가져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예산 항목 평서에 대한 항목 예시입니다. 그래서 아래 사항들을 보시고 이 항목에 해당되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영수증들을 반영하셔서 예산 사용 증빙으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선 점검표와 같이 이 점검표도 반기에 1회 이상 진행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산 편성 및 집행이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안에 각 항목을 확인하시고 미흡, 보통, 양호 중에 체킹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시화면을 보시면 만약 예산 편성도 적절히 이루어지고 집행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집행에 대한 증빙 자료가 잘 보관되고 있다. 등등과 같이 각 항목에서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 양호하게 이루어진다면 그림과 같이 양호의 동그라미를 해주시고 위에 일시, 장소, 그리고 안전 담당 부서장 또는 경영 책임자의 사인이 들어간 이 증빙 자료를 반기 1회 이상 보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제6장 안전보건관리 담당 부서장의 업무수행 평가입니다. 이 부분은 안전보건관리 담당 부서장 또는 관리감독자 또는 안전 담당자와 같이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이 업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점검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가 남겨야 되는 서류는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시는 담당자 업무수행 평가표입니다. 이 평가도 반기 1회 이상 꼭 진행해 주셔야 되고요. 아래에 보시면 직책이 안전보건 관리 담당 부서장 그리고 안전보건 담당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안전 담당자와 관리 담당자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 해당되시는 분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성명을 쓰시고 그분에 대한 평가를 미흡, 보통, 양호로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시를 보시면 모두 잘 수행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시면 양호에 동그라미를 해주시고 위에 어선명 그리고 평가자는 경영 책임자 그리고 평가일 시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제가 경영 책임자의 결제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 업무수행 평가표의 취지가 경영 책임자가 봤을 때 이런 안전보건 담당하는 분들이 잘 수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결제는 경영 책임자가 하셔야 됩니다. 이어서 제7장입니다. 종사자의 의견 청취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종사자란 저희가 말하는 어선원 분들입니다. 그래서 어선원 분들이 배를 타고 조업 과정 중에서 느꼈던 유해하고 위험한 요인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듣고 그 부분을 개선해 주라는 취지로 들어간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종사자의 의견을 듣고 그 기록을 남겨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선박에서 기관장님 또는 선장님께서 어떠한 부분에 대한 선박 수리가 필요하다 또는 콤사에서 진행한 정기 선박 검사에서 어떠한 부분이 지적되었다라는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기록으로 잘 남겨두셔서 종사자가 이런 의견을 청취해서 우리에게 위험 요인을 알렸고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개선 대책을 했다라는 증빙을 남겨주시면 되는 절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서류를 남기셔야 되냐면 종사자 의견 제출서라는 이 필수 양식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시화면을 보시면 소속에 어느 수산에 어떤 배를 타고 있는 소속이고요. 직위는 기관장님 또는 선장님 그리고 성명은 누구라고 남겨주시면 되고 요청사항에 선박의 어떠한 부분을 수리 요청했는지 또는 어떤 부분이 위험하다라고 그 얘기를 했는지 부분을 자세하게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시를 보시면 런치라든지 수리 과정, 탱크 등등 각종 부분이 사소하더라도 의견을 주신 것을 하나하나 쓴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큰 부분이 아니더라도 조금이라도 불편한 부분이 있고 위험하다고 느끼는 부분이 있으면 의견을 듣고 그 부분을 남겨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래에 보시면 개선 효과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부분을 개선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에 날짜를 쓰시고 경영 책임자의 사인을 받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종사자가 의견을 준 부분들을 목록으로 남긴 자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번호를 1번, 2번, 3번, 4번 밑으로 아래로 하시면서 날짜와 그리고 접수는 어떻게 받았는지 그리고 접수한 내용은 무엇인지 그리고 처리는 어떻게 했고 마지막에 언제 했는지까지 자세하게 남겨주시고 보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은 내용을 예시화면과 같이 써주시고 보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안전보건 의견 청취에 대한 평가표입니다.
이 부분도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반기 1회 이상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각 항목의 내용을 보시고 평가를 예, 아니오로 하셔서 예시화면과 같이 잘 수행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종사자 의견 듣는 절차와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잘 수행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시면 평가 결과를 예로 하시고 위에 업체명 그리고 평가자는 누구인지 평가 일자는 언제인지 그리고 담당 부서장과 경영 책임자의 최종 결재까지 하셔서 반기별로 보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제8장 중대재해 대응 절차 수립 및 이행에 대한 점검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중대재해, 저희가 말씀드렸던 사망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고 움직일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수립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중대재해가 선원에게 발생했을 때 일반적으로 해경에게 신고하고 가까운 병원으로 후송하는 절차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러한 부분들이 서면으로 작성된 내용입니다. 추가적으로 보시면 응급상황 시에 대한 행동 원칙도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응급구조활동의 원칙으로 하고 기초응급처치에 관한 심폐소생술이라든지 쇼크, 그리고 출혈, 그리고 화상 각각의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자세하게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부분에 따라서 대응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이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처리하셔야 되느냐? 그래서 남기셔야 될 서류를 보시면 첫 번째 중대재해 발생 보고서를 작성해서 관련 유관기관에 보고를 하셔야 됩니다. 유관기관이라 하면 해경 또는 노동청 또는 해수청에 이 자료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작성을 위한 예시를 보시면 사업장 개요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재해자 인적 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재해 발생한 내용이 어떤 내용이고 구체적으로 어떤 위험 요인 때문에 생긴 부분인지를 체킹을 하셔서 재해 발생 경위를 6하 원칙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쓰시고 어떻게 조치했는지 등까지 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치 및 전망을 보시면 해경, 해수청, 노동청 재해 발생에 대한 보고 후 병원, 치료 경과 확인하고 있다. 그리고 재해자와 재해 유가족 등등과 연락을 통해서 개선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라는 내용과 같이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이런 중대재해가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비상훈련을 실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비상훈련을 실시했다는 실시보고서를 이런 식으로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시를 보시면 언제 어떤 훈련명을 가지고 훈련 일시는 언제다. 그리고 훈련 장소, 참석 인원, 그리고 훈련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안의 내용을 보시면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 절차에 대해서 내용을 쓰시고 아래에 참석자 명단을 반드시 선원을 포함해서 경영 책임자와 선원 그리고 안전 담당자의 모든 이름과 서명이 들어가도록 해서 이 내용을 남겨주시면 결론적으로 비상훈련을 실시했고 이러한 보고서까지 증빙이 이루어졌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중대재해 대응 절차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점검표를 남기셔야 되는데요. 보시면 반기의 1회 이상 아래의 항목을 읽어보시고 잘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중대재해에 대한 대응 절차를 마련하고 있고 그러한 비상훈련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비상훈련이 진행된 것에 대한 실시 보고서까지 잘 남겨져 있다면 양호라고 표현을 하시고 일시, 장소, 사인까지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예시화면은 앞서 보여드리는 예시화면을 따라서 작성해 주시면 되고 항상 밑에 있는 작성 유의사항을 꼭 읽어보시고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9장인데요.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한 수립 및 이행입니다. 결국 사고가 났다라고 하면 어떻게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재해 발생 시 보고 및 사고 조사, 그리고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그리고 재발 방지 대책의 이행, 마지막으로 재발 방지 대책의 이행 실태를 점검하는 플로우를 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해상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셔가지고 해경 또는 해수청에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작성 양식은 지금 보고 계신 양식이고요. 예시에 따라서 재해자, 그리고 회사,
그리고 어떤 개선 절차를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작성을 하셔가지고 유관기관에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산업재해 조사표입니다. 이 부분도 내용을 보시고 예시에 따라서 작성을 하신 다음에 노동청에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안전사고 재발 방지 계획서입니다. 이 계획서도 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필수 작성입니다. 그래서 사고가 발생했다 하면 앞서 보여드렸던 사고에 대한 경위서와 지금 보여드리는 재발 방지 계획서를 반드시 쓰셔서 보관해 두셔야 됩니다. 어떤 내용을 쓰셔야 되는지는 현재 보고 계시는 예시 화면에 따라서 사업장 개요와 사고 개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안전사고 재발 방지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발생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무엇인지, 그리고 결론적으로 어떠한 부분을 개선해야 하는지를 쓰신 다음에 반드시 경영 책임자의 결재를 받아서 보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제10장 행정기관에 대한 개선, 시정 등의 명령에 관한 이행입니다. 이 부분은 만약 해수청 또는 해경, 노동청으로부터 어떤 개선 지도를 받았다고 하면 그 부분을 기록하고 남기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 보시고 있는 대장과 같이 그 내용이 어떤 행정기관에서 어떠한 시정명령을 했는지를 써주시고 기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시화면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제11장 안전보건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관한 조치입니다. 그래서 안전보건관계 법령에서 요구하고 있는 이행 목록들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를 체킹해 주시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저희에게 적용되는 법령을 보시면 선원법, 두 번째 어선안전조업법, 그리고 세 번째 해상교통안전법, 네 번째 중대재해처벌법, 다섯 번째 어선법, 그리고 여섯 번째 산업안전보건법 등이 관계 법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수 작성으로 들고 계셔야 되는 내용을 보시면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각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이행 목록들을 잘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지를 예, 아니오로 표시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항목들을 보시면 선원법 또는 선원의 위생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항목들이 하나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상교통안전법, 그리고 어선안전조업법,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 등등에서 요구하는 항목들이 있고요. 예시와 같이 이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이행을 잘 이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예라고 체킹을 하셔서 보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1-4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요지입니다. 그래서 해당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이 부분을 선원들이 잘 보이는 선박 안에서 브릿지라든지 또는 선원들이 쉬는 곳 또는 식사하는 곳에 이 부분을 게시를 하셔서 인지를 시켜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2장 안전작업 수칙 및 점검입니다. 이 부분은 일반적으로 선박에서 조업 중에 어떤 위험 요인이 있는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안전수칙을 적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크게 출입항 작업 점검표, 그리고 이어서 어로기계 사용 전 점검표, 마지막으로 어획물 양육 시 점검표와 같이 어획을 할 때 조업 중에 어떤 부분을 위험 요인으로 인식을 하고 조심해야 되는지를 체크리스트로 크게 세 가지를 제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외국인 선원 또는 국적 선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시고 반드시 사인을 받은 다음에 보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들을 보시면 어떻게 조업 중에 또는 어획물 양육 시에 어떠한 부분을 조심해야 되는지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령 어획물 양육 시 점검표를 보시면 첫 번째, 하역 작업에 참가 시에 적절한 건강한 상태이다. 이 부분이 점검에 있고요. 만약 예라고 생각하시면 화면과 같이 예 표현을 하셔가지고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호에 보시면 안전모 또는 바닥에 마찰력이 높은 안전한 장화를 착용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잘 이루어진다라고 하시면 예라고 하시고 교육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체크리스트는 외국인 선원 또는 국적 선원에게 항차별로 또는 조업 전에 반드시 교육 자료로 활용하시면 좋은 자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제13장 선내 보건관리 조치입니다. 이 부분은
선내에서 보건을 관리하기 위한 어떠한 방법이 필요한지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게 건강진단에 관한 사업주의 의무, 두 번째 건강진단에 관한 종사자의 의무, 그리고 종사자의 건강진단, 그리고 질병자의 근로금지 제한 등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14장에서는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선에 적용되는 관계법령에서 어떠한 안전보건교육이 의무적으로 되어 있는지, 또는 의무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사업주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추가적인 교육을 수행하였다면 그런 기록을 남겨라 라는 내용이 지침으로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침 14-1을 보시면 안전보건 관련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및 교육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박 어선을 탈 때 반드시 거쳐야 되는 의무적인 교육사항들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선원분들이 이 교육을 이수했는지, 그리고 이러한 이수받았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사업주가 증빙을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점검도 반드시 해주셔야 되는데요. 반기에 1회 이상 안전보건 교육이 제대로 실시되고 있는지를 아래 점검표에 따라서 표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시를 보시면 이러한 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실시 여부에 동그라미를 해주시고, 위에 업체명, 점검자, 그리고 일시와 그리고 최종적으로 경영 책임자의 사인이 들어가서 이러한 의무적인 안전보건교육을 다 수행하고 있다라고 점검을 해주셔야 되고요. 이 증빙으로 그 교육을 실시받았던 확인증 등을 보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안전보건교육 실시 확인서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작업 안전 관련된 점검표, 체크리스트를 활용해서 선원들을 교육을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시와 같이 일시와 장소, 그리고 참석자 명단에 반드시 선원, 그리고 특히 외국인 선원분들 이름까지 빠지지 않고 쓰셔가지고 모두 이런 교육을 받았다라고 교육을 실시한 이후에 이 증빙을 남겨주시면 충분히 사업주가 안전한 조업을 위해서 충분히 교육을 하고 노력을 했다라는 부분이 입증 자료로 남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5장 기록 및 보관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이러한 기록 사항들은 5년간 보관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5년 동안 잘 보관해 주시고, 만약 사고가 났다 하면 앞선 5년 기간에 대한 자료를 입증 자료로 해서 사업주가 안전 보건에 관한 충분한 노력을 했고 관리를 해왔다라는 부분을 조사 때 입증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저희가 부록으로 위험성 평가 참고 자료를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실제 방선을 통해서 선박별로 어떠한 위험 요인이 있는지를 평가한 부분을 참고 자료로 드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각 업종별로 이 위험성 요인이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중대재해가 어떠한 부분이 각 발생했는지, 그리고 그러한 요인들이 어떠한 사고 유형으로 발생했는지를 각각 담고 있고, 결론적으로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어떠한 개선 대책까지 필요한지를 위험성 평가표를 저희가 남겨서 보관드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록 부분은 각 업종별로 참고 자료로 활용을 하셔서 이 내용, 우리 업종에서는 어떤 사고가 발생을 했고 어떠한 위험 요인이 있었고, 그리고 개선 대책을 어떻게 표준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지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각 선박에 맞게 그 부분을 수정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최종적으로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모든 방선에 대한 내용과 안전보건 표준 매뉴얼, 그리고 어떻게 이 지침서가 작성되었고 어떻게 운영되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떠한 자료들이 필수적으로 남겨야 되는지를 설명을 다 드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